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군사 협력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협상 금액만 무려 1,0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로 이는 한국 전체 방위 예산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로이터와 CNN은 물론 BBC까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중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새로운 세기의 권력 지형을 형성할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1,120억 달러 상당의 무기 구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투자 규모만 6천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협상을 자신의 정치적 복귀 발판으로 삼으려는 듯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거래를 두고 미국의 산업과 안보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전투기 목록이었습니다. 사우디는 F-15EX와 F-35A 등 최신 미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초대형 쇼핑 리스트를 제시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측의 입장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F-35의 판매 승인 여부를 두고 미 의회와 국방부가 갈등을 보였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가 돌출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중동 내질적 군사 우위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35를 독점 공급해왔고 아랍권에는 이를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우디와 협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우디에 F-35를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 또 다른 선택지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철저히 거래 중심의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는 사우디의 투자와 미국 무기 판매를 맞교환하는 형태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기술 이전과 가격, 그리고 중동 내 균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산 전투기만으로는 협상을 매듭짓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비전 2030이라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방산 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였습니다. 미국산 F-35를 구매할 경우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공동개발과 생산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 지점에서 사우디의 관심이 급격히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당시 사우디 왕세자는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며 한국형 전투기 기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외신들에 의해 즉각 보도되었고 중동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움직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회담 중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하겠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허락처럼 보이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KF-21이 미국의 F-35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되면 한국산 전투기 기술 일부를 미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만남은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우디, 그리고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무기 외교의 출발점이었죠.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국산화 전략, 그리고 한국의 기술 자립이 맞물리면서 세계 군사산업의 새로운 축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는 군용기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왕궁 인근 활주로에 정렬된 수십 대의 F-15SA가 상공으로 이륙했고 곧이어 한국제 기술자 문단이 도착했다는 뉴스가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우디는 미국의 명령만을 따르는 단순 고객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을 짜는 무기 시장의 플레이어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 한국의 이름 KF-21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거대한 무기 거래가 세상의 주목을 받던 그때 워싱턴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판매 문제를 두고 국방부와 의회, 그리고 정보기관까지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F-3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상징하는 기술 집약체이며 그 판매는 곧 외교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가 미국의 무기를 필요로 한다면 그 대가도 세계가 지불해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F-35를 넘긴다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란과의 미묘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미 국방부는 F-15EX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F-15EX는 강력한 무장 탑재 능력과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자랑하지만 스텔스 성능은 부족합니다. 사우디는 이 제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원했고 동시에 자국 내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 이 대목에서 사우디의 전략적 계산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따라서 병행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그 시점에서 이미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실전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KF-21을 단순히 전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술 플랫폼으로 이해했습니다. KF-21의 설계는 모듈화되어 있어 부품 조립, 시스템 통합, 항전 장비 탑재 등 다양한 단계에서 외국 파트너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꿈꾸는 비전 2030의 핵심 목표, 즉 방산산업의 국산화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과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이를 눈치챈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F-35 대신 KF-21을 선택해도 놀랍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복잡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5세대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KF-21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운용 비용이 훨씬 낮고 정비 효율이 뛰어납니다. 또 제작 과정에서 외국 기술 의존도가 낮아 정치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우디에게는 이런 현실적 이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때 워싱턴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하면 미국의 중동 군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F-35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도 비용 문제로 논란이 컸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1억 달러를 넘어섰고 유지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반면 KF-21은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유사한 작전 성능을 보장했습니다. CNN의 군사분석가 조너선 해리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사는 결정이 아니라 세계 무기 시장의 세력 판도를 바꾸는 결정이 될 것이다. 사우디의 움직임은 곧바로 중동 전역으로 파급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그리고 이집트까지 한국의 항공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독점하던 중동 하늘 위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제3의 세력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 일부 미군 군수 관계자들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외신에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이 KF-21을 잠재적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워싱턴의 한 국방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좋아하지만 결코 기술의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는다. 그가 KF-21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이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구매 협상을 넘어 글로벌 무기 시장의 주도권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이름 KF-21이 점점 더 선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결국 전 세계 군사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지연되자 사우디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한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F-35의 판매를 주저하는 사이 한국은 KF-21의 시험 비행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 장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개발, 그리고 생산기지의 현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건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고 협력 구조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곧 협상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KF-21의 일부 생산 라인과 조립 공정을 사우디 내에 구축할 수 있다는 조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는
사우디의 요청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KF-21의 기술적 강점을 상세히 소개하며 사우디의 비전 2030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센서 통합 능력과 네트워크 전투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실전 환경에서 높은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사우디는 특히 기술 이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국 내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의 체계적인 기술 이전 모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T-50 등 여러 방산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며 기술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우디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우디의 방산 관계자들은 KF-21 시제기를 직접 시찰하기 위해 경남 사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비행 테스트 영상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미국의 기술에 견줄 수 있다. 한 관계자의 말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중동 전역에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미국의 분위기는 복잡해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중동 시장을 장악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KF-21은 훌륭한 전투기다. 하지만 그 기술의 일부는 결국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며 우회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순수 국산 전투기이며 한국은 동맹국들과 공정한 협력을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절묘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협력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반감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이 무렵 사우디 내부에서는 KF-21 도입을 두고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왕세자 핵심 참모들은 KF-21과 프랑스 라팔, 미국 F-15에 올라온 것은 비용 대비 성능에서 KF-21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지비가 낮고 정비 주기가 짧으며 기체 수명이 길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교육, 정비 체계, 부품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패키지형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존 무기 판매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사우디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사우디 정부는 KF-21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언론은 일제히 중동의 하늘에 한국산 전투기가 뜰 날이 머지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과 파리, 베이징의 시선이 한꺼번에 리야드로 쏠렸습니다. 이제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세계 군사기술의 패권 구도에 균열을 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존심 KF-21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전투기 KF-21은 그 자체로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항공 전투기 기술은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벽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처음부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엔진, 항전 장비, 스텔스 설계, 그리고 통합 전자전 시스템까지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도 넘는 사천의 뜨거운 활주로 위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에도 비행 데이터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외형이 아름다운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처음 시제기가 공개되었을 때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직접 만든다고 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하자 그 의심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 안정성, 속도, 제어력, 모든 수치가 예상보다 뛰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발 속도였습니다. KF-21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시제기 제작과 시험 비행 단계를 통과한 전투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F-35가 개발되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던 것과 달리 한국은 8년 만에 실전형 시제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엔지니어들은 KF-21의 엔진 온도를 370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터빈 블레이드 냉각 기술은 이미 독자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체 연결부를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로 이어붙여
전파 반사를 분산시키는 기술. 바로 그것이 한국의 혁신이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산업은 단순히 외형 설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텔스 페인팅 기술,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완전한 자립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블록 1, 블록 2, 그리고 미래형 블록 3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블록 2는 공대지 및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록 3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춘 6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이미 구체적인 일정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2026년까지 블록 1을 완성하고 2028년에는 블록 2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우디와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맞물렸습니다. 사우디는 KF-21 공동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블록 3의 일부 개발 단계에 참여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한국의 기초과학 수준으로 이런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상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한국이 F-22의 설계도를 훔쳤다는 황당한 보도를 내보냈지만 국제사회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이 한국 기술의 수준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KF-21은 단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오랜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항공기 제작, 엔진 조립, 전자장비 통합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성공은 KF-21 개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세계의 하늘로 날아오른 것입니다. KF-21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 기술 자립, 그리고 국민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천의 경납고에서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는 단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 바로 KF-21입니다. KF-21의 등장은 주변국들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그들은 한국의 항공산업을 단순한 조립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롱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 인민일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F-22 설계도를 훔쳤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전문가들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KF-21은 F-22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독자적 연구와 실험으로 확보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의 보도는 기술적 질투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기초 과학력으로 이런 수준의 항공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공개적으로 의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FA-50과 T-50을 성공적으로 수출하며 항공산업 기반을 확립했다. 이제 그 결과가 KF-21로 나타난 것뿐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기술 패권 구도를 바꾸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일본을 추월했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했습니다. 특히 KF-21의 수출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일본의 방위성은 당황했습니다. 일본의 F-3 전투기 개발은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고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에 기술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분석 기관들은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구매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기술 공급국, 즉 신흥 방산 강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는 KF-21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전투기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F-21의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항공기 자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시스템적 성숙을 의미했습니다. 연구, 개발, 생산, 시험,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효율을 자랑하며 단기간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신속한 납품 능력은 세계에서 유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년 만에 실기체를 인도받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F16 인도까지 8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우디는 이 차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 국제정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를 경계했고 일본은 자국 산업의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모든 비판과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술로, 성과로, 그리고 실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 군사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KF-21은 더 이상 실험용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인정한 실전형 플랫폼이었고 그 존재만으로 주변국의 군사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F3 개발 프로젝트를 긴급 재검토하며 한국의 개발 일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또한 KF-21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F-21의 핵심 기술은 완전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층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말한다. 이 선언은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의 하늘 위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기술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에서는 여전히 KF-21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KF-21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항공 전력을 구성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고 한국의 기술진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조용했지만 그 밑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의 이름 KF-21이 있었습니다.